안녕하세요. 청소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9월 모의고사 문항 4번 고려의 건국과 관련된 문제 살펴보고 관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준 내용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너무 낯설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왕건이라는 사람 이름이 힌트로 너무 이렇게 크게 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건이 건국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이 선지해서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이 지문 자체가 여러분이 낯설어서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 지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팔공산 왕건길은 고려를 세운 왕건이 이 지역에서 견훤과 전투를 벌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왕건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용호 상박길부터 우여곡절 끝에 겨우 위기를 벗어난 941생 길까지 살펴볼 수 있다. 유적 길을 가지고 이제 고려를 유추하는 문제여서 여러분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이 팔공산이라는 곳에서 왕건과 견훤이 전투를 했다라는 사실은 다른 선지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선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게 관련 내용이 되겠죠.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통신사를 파견하였다라는 여러분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겁니까? 조선이죠, 조선. 그 다음 골품제 운영한 것은 신라에 해당하고 의정부와 육조 둔 것도 역시 조선이고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건 어느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각 나라의 특징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통신사, 골품제, 의정부 6조, 사출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시험에서 충분히 하나의 이런 지문으로 구성이 돼서 여러분이 그것과 관련된 국가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고려를 우리가 문제로 봤으니까 고려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려의 건국은 후삼국이 이제 있었죠. 후삼국에서도 후백제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견훤이었고 후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처음에는 궁예였다라는 겁니다. 궁예의 실정으로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바로 고려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후 고구려를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후 백제와 신라가 이제 투항을 하게 되면서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읍을 자신의 고향 근거지인 송악 개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민족의 재통일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밑에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통일신라 시대에 남북국 시대에 발해라는 나라가 위에 있었죠. 이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발해의 유민을 고려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민을 포섭하게 되고 왕자 대간영 등이 만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라가 이 고려에 대해서는 왕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백제 후백제 견훤과는 전쟁을 끊임없이 했지만 이 왕건에게는 우호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신라왕인 경순왕이 항복함으로 해서 이 신라와는 전투 없이 신라를 복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왕권 승계를 두고 내분이 일어난 후백제를 격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 건국과 관련된 왕건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시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후삼국의 통일보다는 고려 전기의 문제가 나온다면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전기의 왕권을 안정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왕 몇 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왕들이 바로 누구냐고 하면은 태조, 왕건 태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광종, 그
그 다음 유교적 정치 이념을 확립했던 성종,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도 이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면 태조와 관련된 문제가 작년 평가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한번 볼까요? 발해국 세자 대강현이 백성 수만 명을 거느리고 망명해 왔는데 태조는 그에게 왕시성을 주고 이름을 계라는 이름을 주어서 왕실 족보에 올리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순시그 명주 사람인데 태조는 그에게 왕시성을 주고 땅과 집을 주었다. 태조 왕건 고려를 건국한 태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너무 쉽죠, 여러분.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라고 정답이 되는 거죠. 이 나머지 선제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북구성, 영정법, 경국대전, 독서상품과도 여기 나오는 걸로 여러분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지를 알고 있어야 다른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태조의 정책으로는 백성을 위한 정책, 그 다음에 호족, 자기가 처음에는 기반이 약해서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고려 초반에는. 그래서 이 호족들을 회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회유책 무엇인지, 그 다음에 회유도 해야 됐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호족을 약간 견제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동시에 견제도 했는데 견제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초반에는 불교를 숭상하는 숭불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시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 북진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태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사료로 많이 언급되는 게 훈요 10조이기 때문에 훈요 10조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왕으로 선생님이 많이 언급한 왕이 광종입니다. 그래서 광종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정말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눈을 익혀두세요. 노비 안건법을 실시를 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던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했고, 이 양인이 된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인재를 뽑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공복제정, 독자적인 연호로 광덕과 준풍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잘 알아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성종의 통치체제 정비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최승로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이 이제 자리를 찾게 되는데 한 몫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성육부의 중앙관제를 마련하게 되고 지방은 12목을 설치를 하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교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자감을 설치하고 과거제도 유교적인 방향으로 정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 호족을 향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편입을 시켜서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태조와는 반대로 불교 행사를 조금 억제하는 편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잘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태조가 안 나오면 광종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광종도 안 나오면 성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